한 90만 원이 안 되는 가격대에 4K 영상 컷 편집을 할 수가 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하 반갑습니다. 기술지원TV의 기술지원입니다. 요즘 라이젠 노트북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특히 최근에 5000번대 루시엔이 나오면서 이제는 노트북도 라이젠 살 때 아니냐? 라는 말이 슬슬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에이서로부터 라이젠 5000번대 루시엔이 탑재된 아스파이어 5를 대여받고 리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가격은 네이버 최저가 기준 5500U에 8GB 램, 256GB SSD 모델이 629,000원, 5700U에 8GB 램, 512GB SSD 모델이 829,000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데 제가 수령받은 모델은 5700U에 16GB 램, 512GB SSD가 탑재된 모델입니다. 참고로 가격은 899,000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아스파이어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에이서의 노트북 라인업 중에서도 약간 가성비 라인업을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능, 무게, 디스플레이 등이 이렇게 적당하게 타협이 되면서 가격이 꽤 합리적으로 출시가 된 라인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뭔가 뛰어나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좀 무난무난하게 쓸 수 있는 이 아스파이어 시리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제공받은 아스파이어 5의 전체적인 외관을 보시면 이전에 사용했었던 스위프트 3와 꽤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세세하게 들어간다면 키보드의 색상이라던가 지문인식 키의 여부, 그리고 상판의 디자인 등이 미묘하게 다르지만요. 결과적으로 디자인에 있어서는 정말 무난무난한 15인치대의 노트북입니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이렇게 180도 힌지가 적용된다는 점인데요. 이런 점 때문에 노트북의 각도 조절이 자유로워서 무릎 위에 올려 작업할 때 시선을 어떻게 둬도 노트북을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80도 힌지의 특성상 다소 뻑뻑하고 한 손으로 열 때 하판이 들린다는 점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한 손으로는 열 수가 없고 한 손은 하판을 받치고 다른 손은 상판을 열어줘야 합니다. 이게 대체 뭐가 중요해? 라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편의성 면에서 한 손으로 상판 열기가 되냐 안 되냐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급할 때 노트북을 써야 하는 경우에 말이죠. 다시 외관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키보드와 단자 구성 그리고 디스플레이를 보시겠습니다. 우선 키보드를 보시면 15인치급의 큰 사이즈에 걸맞게 10키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구성입니다. 키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 사용했던 에이서의 노트북들만큼이나 정말 훌륭했고요. 하지만 키캡의 사이즈가 조금은 작은 편이고 특히 한영키를 비롯한 우측 하단의 키들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손이 큰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좀 많이 불편했습니다. 만약에 손이 좀 크신 분들이라면 오타를 내기 쉬운 구조이기 때문에 이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담이지만 스위프트 시리즈와는 달리 지문인식 센서가 없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단자 같은 경우 우측에 이어폰 단자와 USB 2.0, 캔시턴 락이 있고 좌측에는 전원 단자와 이더넷 포트, HDMI와 USB 3.0 단자 2개, 마지막으로 USB-C 타입 단자가 있습니다. 와, 그럼 이것도 PD 충전을 지원하나요? 안타깝게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 노트북에 포함된 C타입 단자는 데이터 전송 정도만 지원을 하고 흔히 우리가 기대하는 디스플레이 출력이라든가 PD 충전 이런 거는 지원하지를 않아요. 이것까지 만약에 같이 지원했으면 진짜 완전 킹가성비 노트북이 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은 살짝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인 점은 동봉된 45W 어댑터가 사이즈가 정말 작고 가볍다는 겁니다. 제가 사용했던 스위프트 3의 경우 60W급의 어댑터를 동봉해줬는데 이 아스파이어 5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도 15.6인치라서 전력도 더 많이 먹고 그리고 CPU의 급도 더 높아졌는데도 그것보다 더 작은 45W의 어댑터를 동봉해줬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이번 라이젠 5000번대 노트북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전 세대에 비해서 전성비, 그러니까 전력당 성능비가 상당히 개선된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AMD 확실히 대단하네요. 디스플레이는 15.6인치 Full HD의 IPS 패널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색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 사용했던 스위프트 3와 비슷한 걸로 봤을 때 NTSC, 그러니까 색 재현도는 그다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도 다행히 좌우 베젤과 상단 베젤이 매우 얇기 때문에 15.6인치의 큰 화면이 주는 몰입감은 그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노트북의 전체적인 스펙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공받은 모델의 경우 CPU는 라이젠 7 5700U를 탑재하고 있고 8코어 16스레드에 부스트 클럭은 4.3GHz까지 올라갑니다. 램은 16GB를 장착했고 SSD는 512GB를 탑재했습니다. 참고로 램은 추가 슬롯 하나를 더 제공해 32GB까지 확장이 가능하고 저장 공간에 NVMe SSD를 교체하거나 2.5인치 하드디스크나 SSD를 추가 장착할 수도 있습니다. 와이파이 6와 블루투스 5.1 지원하고
무난하고 무게는 1.7kg로 15인치대 노트북 중에서는 약간 가벼운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45W의 조그만 사이즈의 어댑터와 맞물려서 가방에 넣고 다녔을 때도 큰 부담 없이 휴대가 가능했습니다. 물론 백팩을 맸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노트북 외에 다른 것들, 예를 들면 책이나 태블릿을 같이 들고 다닌다면 그때부터 무게감이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대학생분들 같은 경우에 여기에 전공책 한두 권 더 넣고 다니신다면 그때부터는 확실히 부담이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저의 실질적인 실사용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시네벤치를 통해서 성능을 보여드릴까도 했는데 이게 실사용과는 좀 많이 동떨어진 측면이 있다 보니까 전 순수하게 이 노트북을 작업용으로 사용했던 경험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트북을 제가 처음에 받았을 때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8코어 16스레드? 그러면은 진짜 작업용으로 대박이겠는데?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노트북으로 영상 편집을 진행해 봤는데요. 제가 최근에 영상 제작 외주를 좀 진행할 일이 있어서 이 노트북으로 컷 편집을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요. 사용한 프로그램은 영상 편집하면 가장 대표적인 프리미어를 설치를 했고 촬영 소스는 소니 알파 7C로 촬영한 4K 30프레임 8비트 영상이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꽤 무거운 파일이죠. 구동이 잘 될까 했는데 다행히 컷 편집 자체는 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타임라인이 움직이는 것도 꽤 부드럽게 움직였고요. 그런데 컷 편집을 위해서 일시정지를 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자꾸 다음 프레임에 가서 멈추더라고요. 그러니까 타임라인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쯤에서 컷 편집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일시정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여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탁탁 탁탁 이런 식으로 해당 위치보다 한 프레임 더 앞에 가서 멈춘다는 겁니다. 영상 편집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공감을 하시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조금 짜증이 나는 일이기는 합니다. 솔직히 영상 편집을 하는 데 있어서 작업의 원활함? 그거는 제가 이전에 사용했던 i7-1165G7이 탑재된 에이서 스위프트 3X보다 조금 못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참고로 그거 4코어 8스레드짜리인데 얘는 그거의 2배가 되는 8코어 16스레드거든요. 생각보다 뭔가 작업에 있어서 원활하지는 않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영상을 컷 편집을 하고 인코딩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이랬습니다. 확실히 데스크탑이 아니다 보니까 이 정도 속도는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한 90만 원이 안 되는 가격대에 4K 영상 컷 편집을 할 수가 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냥 이걸로 단순히 컷 편집 정도 하시기에는 꽤 괜찮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참고로 작업을 할 시에 생기는 소음 같은 경우에는 대략 이렇습니다. 아무래도 내부에 있는 펜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보니까 소음은 다소 있는 편이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도서관 같은 조용한 데 가가지고 영상 편집 같은 걸 할 생각이 있다 하시면은 그거는 좀 말리고 싶습니다. 가끔 좀 약간 인터넷 정도만 하는데도 펜이 세게 도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배터리 절약 모드에 놓고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배터리 타임 같은 경우에는 뭐 사람마다 뭐 사용하는 습관이 달라서 딱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이거를 아침에 완충을 하고 아침 한 9시인가 10시쯤에 카페에 가서 저녁 한 5시까지 문서 작업을 했었거든요. 물론 중간에 뭐 유튜브도 보고 뭐 검색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 노트북을 썼었는데 딱 그 정도 쓰기에는 배터리가 좀 충분하더라고요. 물론 그것보다 더 오래 쓰실 분들이라면은 어댑터는 챙기는 게 좋겠지만 어댑터 없이 아침부터 좀 약간 이른 저녁까지는 충분히 쓸만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무거운 작업이나 게임을 하신다면 배터리 소모는 더 빨라지겠죠. 대기 시간도 꽤 긴 편이라서 제가 이 노트북을 완충해 놓고 한 이틀 동안 안 쓰고 전원만 켜둔 적이 있었는데 그때 소모하는 배터리가 한 17% 정도로 꽤 적은 편이었어요. 게임 같은 경우에도 롤 정도 구동하실 거라면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매우 높은 FHD에서 프레임이 한 80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렇지만 만약에 여기서 좀 옵션을 더 낮추면 충분히 원활하게 대전을 하실 수도 있겠죠. 어쨌든 제가 이 노트북의 성능을 한번 간단하게 결론 내보자면은 간단한 뭐 브이로그 정도의 그런 컷 편집 하실 분들한테는 꽤 좋은 성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영상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더 부드럽고 원활한 구동을 원하신다면 라이젠 7 5700U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매력적인 대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인텔 i7 11세대가 탑재된 노트북보다는 확실히 저렴하고 줌 같은 영상 통화라든가 크롬 탭을 여러 개 띄워두고 문서 작업, 뭐 인터넷 검색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전혀 무리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 작업에 투입할 정도로는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 노트북을 가지고 가서 좀 약간 되게 중요한 그런 행사에 좀 투입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중요한 상황에서도 이 노트북은 그 역할을 꽤 잘 해줬습니다.
덕분에 행사도 잘 마무리 지을 수가 있었고요. 참고로 이 노트북 같은 경우에도 5700U 말고도 5500U가 탑재된 모델이 있기 때문에 뭐 영상 편집 같은 그런 헤비한 걸 할 게 아니라면은 그 노트북을 저는 구입하시는 거 권장을 드리고 싶어요. 노트북 자체는 굉장히 훌륭하고 키보드의 키감도 좋고 화면도 시원시원하고 무게도 엄청 무겁지는 않지만 그래도 들고 다닐 만한 수준이고 어댑터도 정말 작게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 노트북을 구매하실 생각이 있는 분들이라면 저는 자신 있게 써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에이서로부터 대여받은 아스파이어 5를 한번 사용을 해보고 리뷰를 이렇게 들려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저는 앞으로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지원TV의 기술지원이었습니다. 그럼 전자제품 모두 잘 쓰세요. 기빠!